최용심 뷰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구면에서 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면에서 상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렌즈에서 상이 형성되어지는 것과 곧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렌즈에 의한 광학계를 공부를 할 때 매우 도움이 되어지고 흥미진진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러한 구면이 있어요. 여기서 구면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은 돔 형태로 된 구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굴절률이 N2인 세상이고 이쪽은 굴절률이 N1으로 된 그러한 세상이거든요. 가장 좋은 실례를 댄다면은 N1 같은 경우는 공기 굴절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N2 같은 경우는 유리의 굴절률이 될 수 있겠죠. 이럴 적에 이 구면으로부터 거리가 A만큼 떨어진 이곳에 높이가 H인 어떠한 물체가 서 있다고 합시다. 이 물체로부터서는 광선이 몇 개가 나와? 무한개가 나오죠. 무한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개만 잡아내면은 이 구면에 의한 상이 어디에 생겨나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스넬 법칙하고 반사 법칙 그 두 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곡률 중심이라는 거 있죠. 즉 이 구면의 중심이 바로 곡률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구면의 중심이 이쪽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면의 곡률 반경은 R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체점과 곡률 중심을 잇는 직선상에 입사, 반사, 투과 광선이 존재하므로 이 선상에 상점이 존재한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이쪽이 지금 곡률 중심이잖아요. 반지름 R이기 때문에 이쪽이 곡률 중심이야. 이렇게 딱 칠해 놓을게요. 이 곡률 중심에서 이 구면상에 직선을 그어 놓으면은 이 직선이 이 구면상의 법선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기 때문에 법선으로 입사하는 광선은 반사도 법선 쪽으로 대반사하고 투과도 그대로 법선을 따라서 가지요. 왜 투과도 법선을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까? 보십시오. 이 스네르 법칙에서 세타1이 제로라면 당연히 세타2도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즉 입사각 세타1이 제로라면은 굴절각 세타2도 제로이기 때문에 법선을 따라서 입사한 광선은 법선을 따라서 투과하고 또 법선을 따라서 반대로 반사하고 그리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선을 추적해 가지고 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적에는 광선이 딱 두 개만 있으면 된다겠죠. 즉 물체점에서 나온 광선의 개수는 무한대 개수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똑똑한 놈 두 개만 잡아도 상이 어디서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똑똑한 놈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방금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즉 물체점과 곡률 중심을 잇는 직선상으로 광이 지나가게끔 하면은 거기에는 입사, 반사, 투과 세 광선이 그 직선상에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높이가 H 물체점 이 꼭대기에서 광선을 한번 그려 볼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물체라면은 꼭대기 상이 어디에 생기는가만 알면은 이 밑바닥은 이 축상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꼭대기가 어디서 생길 것인가 그것만 알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꼭대기의 물체점과 이쪽 곡률 중심을 지나는 이 선 있죠. 이 선상에 무엇이 있다? 입사, 반사, 투과 광선이 이쪽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구면에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반사돼서 이것을 따라서 되돌아가고 동시에 그대로 투과를 하죠. 투과를 쭉 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광선이 있어야 상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역시 물체점 끄트머리에서 광선이 나왔어. 광선이 나와가지고 이 광선은 반드시 구면의 중심, 이쪽은 곡률 중심이라고 할게요. 이쪽은 제가 그냥 구면의 중심이라고 할게요. 구면의 중심점 P 있죠? 이쪽을 향해서 입사광선이 왔어. 입사광선이 왔으면은 이쪽 굴절률은 N1이고 이쪽 굴절률은 N2이기 때문에 스네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어디서? 이 점 P에서. 그래가지고 이 빨간 것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굴절에 갔다. 그러면은 이 파란 선하고 빨간 선하고 만난 위치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 점이 상점이 되어진다고 했어. 즉 우리 인간의 눈은 만나는 이 지점에가 상이 생기는 걸로서 인식하게끔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광선들이 사람 눈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뇌가 드디어 이곳에가 물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거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거울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 A와 또 거울 중심으로부터 상이 생긴 이 거리 B와 그리고 곡률 반지름 R 즉 A, B, R 이 세 개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겠지요. 무엇도 포함해서 여기 굴절률 N1과 N2를 포함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물체가 A만큼 떨어져 있다면은 이것은 어디가 상이 생기겠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알아내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이야. P에서 스네르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즉 이 거울의 중심점 P에서 스네르 법칙을 적용해 볼 거야. 그러면은 빨간 광선이 입사해서 이렇게 지금 굴절을 해 가지요. 빨간 입사선에 의한 반사광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반사광선은 이 상의 형성에 전혀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제거했어. 그래서 P점에서 이러한 굴절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스넬 법칙에서 N1과 세타1은 입사 쪽이고 N2와 세타2는 투과 쪽이죠. 그러면 N1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도 여전히 N1 그대로 맞고 세타1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도 세타1 맞고 N2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도 N2 맞고 세타2에 해당되는 것이 세타2 맞죠? 고로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 탄젠트 세타1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는 순전히 기하학적으로만 할 거예요. 즉 해석적인 차표는 나중에 보고 지금은 기하학적으로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1을 보면은 이것이 세타1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1은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A분의 H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1은 A분의 H.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2 있죠. 이게 세타2니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B분의 H'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일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식이라고 할 거야. 일식에서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은 N1분의 N2 그렇게 되어지고 이식 이것에서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은 AH'분의 BH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세타가 매우 적은 각도라면은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는 거의 같거든요. 이것은 테일러 급수로부터 증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고로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은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하고 거의 같다 그 말이야. 고로 이 값은 뭐하고 같냐면은 이 값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인 N1분의 N2와 같다. 그래서 N1분의 N2와 거의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알파가 무엇이냐면은 이 각도를
알파라 해 놓으면은 이 각도도 막곡지각으로 알파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럴 적에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알파에 대한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밑변 길이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기 때문에 밑변 A 플러스 R분의 높이 H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쪽 알파에 대해서는 밑변분의 높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밑변이 뭐예요? B에서 R을 빼면은 바로 이 밑변이 되어지죠. 고로 B 빼기 R분의 높이 H 프라임 그렇게 되어지죠. B 빼기 R분의 높이 H 프라임 이것을 사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삼식이라고 했을 때 이 삼식에서 H 프라임 분의 H를 한번 봐볼까요? 즉 이 삼식 이것에서 H 프라임 분의 H를 한번 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A분의 B를 요리 넘기면 되어지죠. 고로 H 프라임 분의 H는 N1분의 N2 해놓고 B분의 A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식에서 H 프라임 분의 H는 B 빼기 R분의 A 플러스 R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B 빼기 R분의 A 플러스 R 그렇게 되어진다. 무엇이? H 프라임 분의 H가. 그러면은 이 수식을 이렇게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한 것과 같지요. 그걸로부터 이러한 수식이 당연히 도출이 되어지고 이 수식의 양변에다가 ABR분의 2를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수식으로부터 A와 B와 곡률반경 R과는 관계가 나와 있죠. A는 뭐요? 물체점의 위치, B는 상점의 위치, R은 구면의 곡률반경. 볼록 구면에 대해서 해봤지요. 볼록 구면이요. 이 구면 오른쪽 전체가 굴돌들이 다 뭐야? N2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목구면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오목구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쪽 굴절률이 N1이고 이쪽 굴절률이 N2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 오목구면은 오른쪽은 전부 다 N2야. 즉 이쪽 오른쪽은 전부 다 굴절률이 N2고 오목골 좌측은 굴절률이 전부 다 뭐야? N1이야. 그 상황 하에서 여기에다가 물체를 하나 세워뒀어. 그러면 이 물체의 상이 어디에 생길까? 그걸 알아보자 그 말이야. 이럴 적에 광선 딱 2개만 사용을 하면은 이 물체의 상이 어디에 생길까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물체점 꼭대기에서 곡률 중심을 잇는 직선상에 입사, 반사, 투과광선이 생긴다고 했죠. 그것부터 그려봅시다. 그러면 파란색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쪽에가 오목구면이 있어. 이 오목구면은 곡률 중심이 여기야. 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곡률 반경 R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광선이 입사를 해. 입사를 해서 결국은 이 구면까지 가겠지요. 이 구면까지 가긴 가되 이 물체점과 곡률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상으로 광이 입사하게 되어지면은 반사도 이 직선상을 통해서 반사하고 투과도 이 직선상을 통해서 투과를 하게 되어지죠. 왜 그래? 바로 이 파란 선 자체가 무엇이야? 표면에서 법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물체점 끄트머리에서 이 거울의 한 가운데로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입사를 했어. 무엇이? 빛이. 고로 빛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목구면으로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굴절이 되어지죠. 왜? 이쪽의 굴절줄은 N1이고 이쪽 전체의 굴절줄은 N2이기 때문에 그렇게 굴절을 해. 굴절을 해가지고 얘가 원래는 이렇게 왔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굴절이어서 얘가 약간 위로 꺾였다 그 말이야.
이것이 입사각 세타1이야. 세타1. 그리고 이것이 굴절각 세타2야. 그러면은 상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상이 생기려면은 두 광선이 만나야 돼.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 광선은 이렇게 가버리고 파란색 광선은 계속 이렇게 가니까 가면 갈수록 서로가 벌어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안 맞나? 이 말은 상이 어떤 상을 형성한다? 허상을 형성한다 그 말이야. 허상을이. 그러면은 허상은 사람 눈에 들어온 광선을 연장시켜 가지고 얻어내는 거 네 했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사람 눈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빨간 광선도 받아들이고 이 파란 광선도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면은 이 파란색 광선 같은 경우는 법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시키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굴절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연장을 시키면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겠죠. 고로 이쪽에 뭐가 생긴다? 상이 생긴다 그 말이야. 만난 이쪽 점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관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P점에서 스네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 거야. P점은 여전히 중심이야. 여기서 스네르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은 N1 sin 세타1은 N2 sin 세타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sin 세타2분의 sin 세타1은 N1분의 N2이고 이 사인 값은 탄젠트와 거의 같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이 된다. 아까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지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2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세타2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2 같으면은 이것이 지금 세타2인데 이 광선을 연장시킨 것이 점선이기 때문에 이거 있죠. 요 각도가 세타2가 돼. 고로 탄젠트 세타2를 보면은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B이고 높이가 상의 높이 H'이라고 할게요. 물체의 높이는 H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2는 B분의 H'이 되어지고 탄젠트 세타1은 이거죠.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전체 거리분의 이거 그렇게 하면 되어지죠. 이 전체 거리는 A, 이거 높이는 H. 고로 A분의 H, 이것이 탄젠트 세타1이 되어지겠다. 이것은 N1분의 N2지요. N1분의 N2야. 여기에서 H'분의 H는 N1분의 N2 B분의 A 그렇게 되어지죠. 또 알파를 무엇로 둘 것이냐면은 이것을 알파로 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은 삼각형이죠. 고로 이것이 알파이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 할 때 그 탄젠트 값을 볼까요? 그러면 밑변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기 때문에 밑변은 이 거리는 B 빼기 R이 되어지죠. 고로 탄젠트 알파는 B 빼기 R분의 이거 높이 H' 그렇게 되어지죠. 높이 H' 이코르 또 탄젠트 알파니까 여기서부터 이것분의 이거 그거하고 똑같죠. 즉 이것분의 이거. 그러면 이 거리는 A에서 R을 뺀 것과 같죠. 고로 A 빼기 R분의 H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H'분의 H는 B 빼기 R분의 A 빼기 R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H'분의 H를 서로 같게 놔주면은 얘는 얘하고 같다. 그것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이것도 대각선으로 곱해서 같다고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의 양변을 ABR분의 1로 서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을 다시 또 정리를 해주면은 A분의 N1 마이너스 B분의 N2는 R분의 N1 마이너스 N2 그렇게 되어지죠. 어디에서? 오목구면에서.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볼록구면에서는 이렇게 되어지고
오목구면에서는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무엇이 물체와 상거리와 공률반경과의 관계가 아닌, 그러면 이 수식하고 어떻게 약속을 해주면은 서로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B도 오른쪽에가 있고 R도 오른쪽에가 있죠. 볼록구면에서는. 그런데 오목구면에서는 B도 왼쪽에가 있고 R도 왼쪽에가 있죠. 무엇을 중심으로? 거울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울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B와 R이 오목구면에서는 왼쪽에가 있고 볼록구면에서는 오른쪽에가 있죠. B와 R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주고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넣어주면은 이것은 N1 마이너스 N2가 N2 마이너스 N1으로 되어지고, 이것은 플러스 B분의 N2 그렇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이 수식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주고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넣어주면은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이 형태가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했던 말 잘 이해해야 돼.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고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대입하면은 이 수식하고 형태가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형태가 같아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하학적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유도를 했지요.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유도하지 않고 해석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래. 해석적으로 유도한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A, B, R 이것들을 무엇으로 간주한다? 좌표로 간주한다 그 말이야. 좌표로 간주해서 해석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얘하고 수식 형태가 같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것은 기하학적으로, 즉 도형 입장에서 쭉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도형, 즉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것하고 수식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 넣고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넣게 되어지면은 이것과 이것이 수식이 같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같게 하기 위해서 해석적으로 해석을 해 보겠다. 그러면은 해석적이라는 것은 좌표계를 잡아가지고 A, B, R 그것들을 전부 다 좌표로 보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 해석적이라고 했어. 해석적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항상 좌표계를 어디를 플러스로 잡아줘야 될 거냐.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광학계에 광이 입사해온 쪽을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잡았을 때 거울에서는 이 좌측이 A, B, R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져. 그런데 지금 얘기한 볼록구면과 오목구면에서는 광이 이렇게 입사를 해올 적에 광이 입사해온 쪽을 A를 플러스로 잡고 광이 나가는 쪽을 B와 R을 플러스로 잡거든요. 다시 한번, 볼록구면과 오목구면에서는 광이 이렇게 입사를 해올 적에 광이 입사해온 쪽을 A를 플러스로 잡고 광이 나가는 쪽을 B와 R을 플러스로 잡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좀 전부터 이것은 좌표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해석적으로, 그렇게 해석적으로 해석한다 했을 때 이 광학계를 X축, Y축으로 그렇게 이제 잡을 건데, 그러면은 이쪽 축이 바로 Y축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 축이 Y축이 될 것이고,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 했기 때문에 이쪽 축이 문축이 된다, 플러스 X축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구면에서는
A가 빛이 오고 있는 쪽에 있으면 A를 플러스 좌표로 보고, BR 같은 경우는 빛이 나간 쪽에 있을 때 플러스로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체가 위치해 있는 이 위치가 빛이 오고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는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가 되어져. 플러스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0보다 커. 그런데 B와 R 같은 경우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이 광학계로부터 이쪽은 빛이 오고 있는 쪽이고 이쪽은 이제 빛이 나가는 쪽이죠. B와 R 같은 경우는 빛이 나가고 있는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했어요. 즉 A는 빛이 오고 있는 쪽에 있을 때가 플러스고 B와 R 같은 경우는 빛이 나가는 쪽에 있어야 플러스예요. 고로 여기서 R 같은 경우도 당연히 0보다 크고 B도 어때? 0보다 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광학계의 이쪽이 플러스 좌표가 되어진다. 그리고 Y축은 이쪽이 플러스 Y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빛이 이쪽에서 광학계로 이렇게 오고 있다면은 구면에서는 빛이 오고 있는 쪽에 A가 있을 때 이게 플러스고 B와 R 같은 경우는 빛이 나가는 쪽에 있을 때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빛이 오고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고 R하고 B 같은 경우는 빛이 나가고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지요. 어떤 상태에서? 구면에서 이 좌표계에서 H는 0보다 크고 H'은 0보다 작잖아요. H가 0보다 크고 H'은 0보다 작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러한 좌표점들을 사용을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끌어가 봅시다. 해석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은 A, B, R 그리고 H, H'을 좌표점으로 놓았을 때 그러한 조건 하에서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을 해석적인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탄젠트 세타 1 같은 경우는 A분의 H죠. A가 0보다 크고 H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세타 2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탄젠트 세타 2는 이것분의 이것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곧바로 B의 좌표와 같죠. 왜?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고로 B분의 H'이야. H'은 이 거리인데 H'이 0보다 더 작다겠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H' 앞에다가. 그래야만 플러스 거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들도 아까 했던 그대로이고 단지 H' 앞에다가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 말이야. 고로 H'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어지겠다. 여기서도 동일한 관계에 의해서 H'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H'분의 H를 우리가 서로 간에 같다고 놓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과 똑같아.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H'분의 H는 얘들이 요리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B분의 A N1분의 N2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 N1분의 N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H'분의 H를 구하면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달라붙죠. B-R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R.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약분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까 그대로 했고 고로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까 했지요. 고로 볼록 구면 같은 경우는 좌표로 하나 해석적으로 하나 이 최종 결론식은 다 똑같지요. 그런데 오목 구면식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십시오. 이 식에서 A가 당연히 0보다 크지요. 왜? 빛이 오고 있는 쪽에 물체가 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0보다 큰 좌표점이죠. 그런데
이쪽에 상이 생겼기 때문에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B의 좌표점 B는 0보다 더 적죠. 그리고 곡률 반경 R의 좌표점도 0보다 적지요. 왜 적어? 아까 얘기했죠. 구면에서는 빛이 나가는 쪽에가 B와 R이 플러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광학계가 있으면은 B와 R이 빛이 오고 있는 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H도 어때? 0보다 크고 H'도 0보다 크죠. H'이 이것이기 때문에 고로 쭉 여기서 유도를 해놓은 이 수식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고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식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냐면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주고 또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R 값이 양수가 되어져 가지고 길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수식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주고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직접 한번 집어넣어줘 봅시다.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고 여기도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B 집어넣었고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집어넣으면은 이쪽이 플러스 R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R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H나 H'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손대줄 필요 없죠. 여기에서도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도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이쪽은 플러스 그렇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B 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도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지죠. 이쪽이 플러스 R이 되어지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이쪽은 B와 R 각자 마이너스에 대입해주면 플러스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지요. 이제 요리 왔을 때 이쪽이 플러스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이 수식들을 이항시켜 봅시다.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R분의 N2가 되어지고 이것은 R분의 마이너스 N1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N1은 요리 넘어가면 플러스 A분의 N1이 되어지고 역시 이것은 플러스 B분의 N2가 되어져 가지고 드디어 이 식하고 서로 일치하게 되어지죠. 이제 다른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하나 빠뜨린 거 있죠. 뭘 빠뜨린 것 같습니까? 배율을 빠뜨렸죠. 배율을 빠뜨렸어요. 배율. 이 배율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집니까? 물체에 비해서 상이 몇 배나 커졌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배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율은 물체의 높이 H분의 상의 높이 H'이 배율로 정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H' 값이 음수이다. 그럼 배율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이 어때? 물체에 비해서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고로 H분의 H'을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죠. H'분의 H가 이것이기 때문에 H분의 H'은 이것의 역수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N2분의 BN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오목거울에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오목거울에서도 역시 H'분의 H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는 마이너스 AN2분의 BN1 그렇게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AN2분의 BN1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고로 배율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볼록 구면이나 오목 구면에 대해서 다 공동으로 같이 성립하는 수식이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배율을 구했을 때 그 배율이 음수값이 나왔다. 그 말은 어떤 경우라고? 물체와 상이 서로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야. 배율이 플러스가 나오면은
물체가 위를 향하면 상도 위를 향하고 그 반대도 똑같고. 그러면은 실내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높이가 10cm인 물체가, 이거 높이가 10cm야. P점으로부터 20cm만큼 떨어져 있다. 이때 P점이란 것은 바로 거울 중심, 이쪽이 P점입니다. 이쪽으로부터 20cm만큼 떨어져 있다겠죠. 상의 위치, 높이, 배율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단, 구형의 곡률 반경은 60cm라겠어. 이 구형 유리의 곡률 반경은 60cm야. 굴절률은 1.4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형 유리의 이쪽은,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형면에 대한 공식을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 공식은 A분의 N1 플러스 B분의 N2는 R분의 N2-N1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N1이라는 것은 입사한 쪽의 굴절률, N2라는 것은 투과한 쪽의 굴절률, A라는 것은 물체의 좌표점, B라는 것은 상의 좌표점, R이라는 것은 곡률 반경 중심의 좌표점,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빛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입사를 하죠. 맨 처음 빛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A가 플러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쪽이 B와 R이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좌표계죠. 그러면 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높이가 10cm인 물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높이가 10cm야. 그 다음에 B점으로부터 20cm만큼 떨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계가 이쪽이 Y축이 되어지고 이쪽이 X축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B점으로부터 20cm만큼 떨어져 있다 했기 때문에 이 좌표가 바로 A가 되어지는데, A 이 좌표는 얼마라고? 20cm다 그 말이야. 그 다음 곡률 반경은 60cm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곡률 반경은 60cm이기 때문에 대충 이쯤 되어가지고 이쪽이 R이 되어지고 이 R은 60cm가 되어지겠지요. 이럴 적에 이 물체의 상이 어디에 맺히겠으며 그때 그 상의 높이와 배율을 구해 보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자, 물체의 좌표는 얼마예요? 20이죠. 그렇기 때문에 20 해놓고 N1은 입사한 쪽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이쪽은 공기잖아요. 이쪽은 유리야. 굴절률이 1.4인 유리. 그렇기 때문에 N1이란 것은 공기의 굴절률로서 1. 그 다음 플러스, 지금 묻는 것은 상의 위치였죠. 우리말로는 상의 위치 좌표요. 모르니까 B로 놓고, N2라는 것은 빛이 투과하는 쪽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이쪽 굴절률이죠. 고로 1.4 적어놓고 이코르 R분의, 그런데 R이 얼마예요? R은 이러한 볼록 구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록 구면의 곡률 중심은 이쪽에가 있다 했죠. 그런데 B하고 R 값은 이쪽에가 있어야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고로 곡률 중심 값이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R은 이 공식으로 들어갈 때 60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R 대신에 60 집어넣고 그 다음에 N2가 1.4, N1이 공기 굴절률로서 1, 고로 N2-N1은 0.4. 이 식으로부터 B를 구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B는 대충 약 마이너스 30cm가 나오거든요. B가 약 마이너스 30cm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해. B가 마이너스 30cm라는 것은 상이 어디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B 값이 음값이다. 그 말은 B 값이 이 축을 중심으로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란 얘기죠. 왜? 이쪽은 B 값과 R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B 값이 음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B 값의 음수는 이쪽이 되어지죠. B 값이 마이너스 30cm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쯤 되어진 것이 바로 B 값이 되어지겠다. 이 B 값은 마이너스 30cm 정도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A 값은 이쪽에 있어야 플러스이기 때문에 A는 플러스 20 이렇게 적어준 것이고, B 값은 이쪽에 있어야 플러스 값인데 이쪽에 있기 때문에 B 값은 마이너스 30cm 그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상의 높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배율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배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율은 H분의 H' 그렇게 되어졌죠. 이것은 마이너스 AN2분의 BN1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이 배율은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줬어. 그 다음 A가 20cm죠. 그 다음에 N2가 1.4이고, 그 다음에 B 값이 뭐예요? 방금 계산했다시피 약 마이너스 30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적어놓고 곱하기 N1은 공기굴절률 1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28분의 30쯤 나오고, 고로 상의 높이 H'은 이 식으로부터 배율이 M이기 때문에 H'은 MH 그렇게 되어지죠. H'은 MH는 배율이 28분의 30 적어놓고 H는 물체의 높이 10cm 적어놓으면은 이것은 28분의 300이기 때문에 약 10점 몇 cm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B 값이 마이너스 30인 이 위치에 배율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이 위쪽을 향합니다. 10점 얼마가 나왔죠. 높이 H'이.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약간 높은 여기에 이렇게 상이 형성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 제가 처음에 볼록 구면을 설명을 할 적에는 이쪽에가 상이 이렇게 실상이 생긴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볼록 구면임에도 불구하고 물체가 이쪽에가 위치하게 되어지니까 상이 이쪽에가 위치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림도 이 물체를 여기에다가 놓게 되어지면은 허상이 생기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계산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봐야 그것이 올바른 거죠. 이게 물체점이야. 이 물체점하고 곡률 반경을 이어놓은 선상에 입사, 투과, 반사 그것이 동시에 존재한다겠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물체점 이것하고 곡률 반경 중심하고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 물체점에서 거울 중심을 통과한 광선은 여기서 스네르 법칙에 따라서 굴절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굴절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입사를 했어. 즉 이렇게 입사를 했어. 그 다음에 여기 굴절률이 여기 공기 굴절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각도는 더 작아지죠. 각도는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반드시 간 것이 아니고 각도가 약간 적어진 이런 상태로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광선하고 도중에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그 말은 허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제대로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광선들을 연장해가지고 서로 만나는 그곳에서 허상이 생기는 것을 그려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광선을 연장시키겠습니다. 연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연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 이 굴절된 광선 있죠. 이것을 연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겠죠. 연장이. 고로 만난 점이 이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한 상이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말이야. 보다시피 물체가 위를 향하고 있는데 상도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율이 플러스, 그리고 상이 약간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H'을 구해보면은 10보다는 약간 더 크니까 10점 얼마 그렇게 나와. 28분의 300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아까 문제하고 숫자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는 이쪽이 볼록 구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오목 구면으로 바꿔졌어요. 그럴 적에 여전히
높이가 10cm 물체를 여기 P점으로부터 20cm 되는 곳에 놓았을 때 이 물체의 상이 어디가 생기고 그때 상의 높이가 어떻게 되어지고 배율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계산해 보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 공식을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러면은 광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가정해야 된다고 국제적인 규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광이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은 A라는 것은 이쪽을 중심으로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가 되어지죠. 고로 A라는 것은 20이 되어지죠. 여기 B점으로부터 20cm만큼 떨어져 있다 했기 때문에 A라는 것은 이 좌표가 20이 되어질 것이다. 물론 단위는 센티미터죠. 여러분들 그 단위 같은 거 적을 때 잘 적으셔야 돼요. 미터로 통일했으면 다 미터로 바꿔줘서 계산해야 되고, 센티미터로 돼 있으면은 다 센티미터로 통일돼서 단위를 적어줘야 됩니다. A는 20이 되어지고 좌표가,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B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R이란 것은 곡률반경 중심 좌표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오목구면이기 때문에 곡률반경 중심이 이쪽에가 있죠. 고로 곡률반경 중심을 R이라고 이렇게 놨을 때 이 R이라는 것은 크기는 60cm인데 이 R을 좌표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A, B, R은 전부 다 뭐예요? 좌표라겠어. 곡률반경이 지금 60cm라고 했기 때문에 곡률반경 R 좌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이요. 왜 그래? 곡률반경 중심 좌표는 이쪽에가 있어야 플러스잖아요. 즉 후면에 의해서 상이 형성이 되어질 때 B와 R은 이쪽이 되어져야 플러스이고 A는 이쪽이 되어져야 플러스죠. 어떤 가정하에서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즉 말해서 B와 R은 빛이 나가는 쪽에 있어야 플러스고 A는 빛이 들어온 쪽에 있어야 플러스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60이라고 했어. 그리고 A라는 것은 20이라고 했고, N2라는 것은 1.4라고 했죠. N2는 투과되는 지역의 굴절률이요. N1은 입사된 지역의 굴절률이고, 고로 자 A 대신에 20 집어넣고 N1 대신에 1 집어넣고, 자 플러스 B는 모르니까 그대로 B 넣고 N2는 1.4 적었습니다. 이코르 R은 뭐예요? 마이너스 60이라고 했죠. 고로 마이너스 60 해주고 N2 마이너스 N1은 1.4 빼기 1은 0.4. 이 식을 쭉 풀면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B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5cm가 나옵니다. B가 마이너스 25cm이다. 그 말은 상이 어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B가 플러스라면은 상이 이 광학계의 오른쪽에 생겼겠죠. 근데 B가 마이너스란 말은 상이 이쪽에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25cm라는 것은 이쯤 되어지겠죠. 이쪽, 즉 이쪽이 바로 B는 이코르 마이너스 25cm인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의 높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높이 구하려면 먼저 배율부터 구해야 되죠. 배율 M은 H분의 H'인데 H분의 H'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사용을 해서 구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N2분의 N1을 곱해주고, 고로 배율 M은 마이너스 해놓고 A가 뭐예요? 20이고 B 좌표는 마이너스 25죠. 여기서 마이너스 25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N2는 1.4, N1은 1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28분의 25가 되어진다. 고로 물체 상호 높이 H'은 배율 곱하기 H죠. 이것은 배율 28분의 25 그대로 적어주고 H 10cm 그대로 적어주면은 이것은 28분의 250이기 때문에 약 9cm가 되어지겠더라. 고로 이번에 생긴 이 물체 같은 경우는 배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위쪽을 향하는데 크기가 어때?
더 작아졌죠. 원래 물체는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 10이다 했잖아요, 높이가. 근데 상은 높이가 얼마? 9다 그 말이에요. 즉 얘보다는 더 작은 9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광선 추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요. 이 물체점 여기에서 나온 광이 당연히 이쪽 유리를 통해서 가겠지요. 유리를 통해서 가긴 가되 공률중심 좌표점하고 물체점하고 그 두 개를 잇는 선상에 입사, 투과, 반사 광이 다 그가 있다겠어. 그렇기 때문에 공률중심 좌표 이것하고 물체점 좌표 이것하고 서로 이렇게 딱 해 놓았을 때 이 선상에 입사된 광선이 있고 반사된 광선은 역시 이렇게 갈 것이고 투과된 광선은 역시 이렇게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물체점에서 이 거울의 중심점으로 입사한 광선은 스네르 법칙 적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사한 광선은 딱 왔어. 여기서 스네르 법칙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직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굴돌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각도가 더 작아지죠. 각도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굴절해서 가겠다. 그러면은 이 광선하고 이 광선이 여기서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서로가 각자 퍼져버리니까 이 말은 어때? 허상이 생긴다 그 얘기죠. 허상이 생긴다는 말은 이 들어오는 이 광선들을 연장시켜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 만나는 점에가 상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얘하고 평행한 선을 이제 연장시켜 보겠습니다. 연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딱 연장을 시키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선은 어때? 그대로잖아요. 연장시켜봐야. 그래서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의 좌표가 바로 상이 형성되는 그 위치죠. 그래서 엄밀하게 제가 조금 더 그린다면은 제가 여기는 10cm이고 물체 높이가 10cm이고 상의 높이가 9cm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상을 너무 작게 그렸죠. 상을 이 정도 좀 가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요. 상을. 그래야 이것보다는 약간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9cm 좀 되어지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직접 계산한 결과하고 광선으로 추적해서 이렇게 알아맞힌 상의 위치 결과하고 같으니까 재밌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